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경매 물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.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다양한 케이스, 별의별 케이스를 다 보게 되는데요.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 봅니다. 현재 이 집은 경매에 나와 있는데 감정가가 1억 3천입니다. 그런데 계속 유찰,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현재 최저가는 4,200만원, 거의 9천만원이 떨어진 거죠. 와, 이거 진짜 대박사네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이 경매 물건은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입니다. 여러분 만약에 이거 4,200만원에 낙찰 받으시면은 4,200만원 기본 날리고요.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. 이 집은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경매 물건이죠.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집은 요 집 빼고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이 경매에 나왔었습니다. 우리가 영상을 통해 분석을 했었는데 이 땅의 소유자는 아들, 이 집의 소유자는 부모님.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이 가진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케이스였습니다. 그런데 땅만 경매에 나왔는데 이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. 그리고 그날 바로 2차 매각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. 2월 18일 날 2차 매각기일 날 2명이 입찰을 했고 한 6,88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. 이 토지 낙찰자는 무슨 생각일까요? 당연히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이 건물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토지 인도를 청구하겠죠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 경매 물건은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또 굉장히 다른 그런 케이스입니다. 우선 여기는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이라는 곳입니다. 자,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.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일반 목구조가 아니고 중목구조 같아요. 통나무로 구조를 짰고 지붕도 통나무로 이렇게 쭉 구조를 만든 것을 우리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벽은 이렇게 황토벽을 쌓은 것 같고요. 현관이 있고 전면에는 다 이렇게 통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집의 현재 상태는 좀 굉장히 어수선해 보입니다. 그냥 시골집이긴 한데 이렇게 통나무로 중목구조로 집을 짓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.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일반 목구조, 북미식 경량 목구조라고 하죠. 그렇게 목조 주택을 지으면은 뭐 벽체나 지붕이나 사람이 그냥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중목구조는 나무가 워낙 무거워서 사람이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크레인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집 짓는데 돈이 더 들겠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집은 사용 승인이 2018년입니다. 2017년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2018년에 준공을 했어요. 집이 좀 밖에서 보기에는 어수선해도 뭐 연식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싼데 왜 위험하냐?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 이 집은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남의 땅 위에다가 지은 집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땅의 역사를, 이 토지의 역사를 등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. 현재 소유자는 2012년에, 굉장히 오래됐네요. 13년 전에 이 땅을 매매로 구입했습니다. 당시 거래가액이 2,500만원, 이 땅을 2,50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. 이 땅이 540평 정도 되거든요. 그럼 평당가가 46,000원 정도 됩니다. 싸게 샀어요. 근데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 전에는 또 누가 이 땅을 어떻게 취득했을까 살펴보니까 2006년에 전 소유자가 경매로 이 땅을 낙찰받았더라고요.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얼마에 낙찰받았지?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그래서 찾아봤습니다. 2006년 당시에 이 토지를 3,54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. 야, 그러면 3,54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,500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봤네.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손해본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여기 3,540만 원에 낙찰 받은 땅이 1,200평이잖아요.
이 경매물건 요 토지는 540평이거든요. 그래서 요 1200평을 낙찰을 받아서 3,5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그중 일부인 540평만 여기 현재 토지 소유자한테 2,500만 원에 판 겁니다. 지도로 보면은 바로 이 집이거든요. 이 땅은 2,500에 팔고 또 나머지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예요. 요 땅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다 풀빌라 펜션이 지어졌죠. 아마 이 땅도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. 이분이 경매 고수네요. 막 시골 땅 낙찰 받아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수익 내는 경매 고수였습니다. 아무튼 현재 소유자는 2012년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13년째 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2017년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땅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. 다시 확인드리지만 이 토지주와 건물주는 애초에 다른 사람이에요. 이 건물주가 처음부터 남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.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. 여러분이라면 남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? 보통 그렇지 않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 이 토지주와 건물주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이름과 주소만 봤을 때는 완전 생판 남이거든요. 뭐 우리가 이 토지주와 건물주의 관계를 알 수 없지만 한번 시나리오를 2개 정도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진 거예요. 그렇다면 아마도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을 수 있겠죠. 이렇게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한 걸 수도 있고 어쩌면은 승낙 없이 사용한 걸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무단 점유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야,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?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. 아파트 공용 부분인데 자기 집처럼 이렇게 문 달아놓고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.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아니 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? 아무데나 텐트 쳐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비슷한 경우예요.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. 남의 땅 위에다가 아예 그냥 건물을 지어버린다면은 뭐 정도의 차이는 클 겁니다. 분명히. 물론 우리는 토지주와 건물주의 관계를 이 자료들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본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결론은 알 수 있습니다. 현재 경매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건물만 매각이다. 그런데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아예 없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. 좀 읽어보겠습니다. 대지 소유자, 토지 소유자가 경매 신청했어요. 채무자 겸 소유자, 여기 건물주죠. 상대로 건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. 뭐 그게 2020년도 사건인가 봐요. 근데 그게 확정이 됐대요.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인도 완료 시까지 대지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.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경매 법원이 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 좀 위험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이 집을 2018년도에 지었잖아요. 그런데 이 건물 철거 소송의 사건 번호를 보면은 2020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거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. 이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 봤을 때 이 건물주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. 1억 3천에서 4천만 원까지 엄청나게 떨어져서 와 싸다 해서 낙찰받으면은 여러분 건물 철거해야 되고 건물 철거될 때까지 이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아주 골치가 아픈 경매 물건입니다. 이런 건 조심해야겠죠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시촌 어게인!